국가가 요 점 하나가 국가인데 한 국가가 로켓처럼 이제 발사돼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50년 뒤에 어디까지 가 있나 그걸 이제 보려는 겁니다. 어디에서 멈추고 있나 지금. 101개 국가가 중간 소득 수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가는 고소득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 소득 수준에 멈춥니다. 희한하게 경제가 쭉 발전하다가 약 한 10,000불 언저리 되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치 이렇게 옆에서 누가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오죽 보편적인 현상이면 이름을 일컬어서 이른바 중간 소득 함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국가는 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요 위쪽을 가만히 보시면 중간 소득 함정을 돌파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히 대한민국이 있죠. 가만히 보면요. 나머지 12개 국가가 좀 핑계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보면 저기 적도 기니, 모리셔스,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섬나라이거나 도시라서 이렇게 교육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재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국가들이죠. 그리고 이 나라들은 사실은 EU 권역에 속해 있는 멤버 컨트리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정말 중간 소득을 돌파해 나갔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이그젬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저기 보면 푸에르토리코나 대만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거대 경제 권역과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같이 해석해야 되는 그런 국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 아시는 것처럼 2차 대전 이후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밖에서 자원이 주입된 그런 경우입니다. 일본은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산업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2차 대전 이전에 기반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고 보면 13개 국가 중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1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만이 정말 중간소득 함정 탈출이라고 하는 말에 걸맞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저기까지 올라간 그런 나라입니다. 게다가 산업 구조가 농업에서부터 하이텍 산업까지 산업 구조를 바꿔가면서 소득이 올라간 대단하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국제기구에서 저 중간 소득 함정에 대한 리포트를 막 써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포트의 대부분은 결론이 비슷해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나라는 걸린다.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는 나라는 사실은 좀 특수한 경우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제대로 빠져나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런 리포트의 맨 끝은 한국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마감을 짓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뚫고 나갔냐. 이게 포인트입니다.